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OECD 보고서 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지표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전공의 사직 또는 의료 대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OECD 보고서라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십니다. OECD 보고서가 뭐냐? OECD에 있는 여러 나라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보고서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의학 보고서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보고서가 의학 보고서고요. 여러분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수가 얼마니까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의사 수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죠. 그걸 지표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그다음에 영아 사망률, 그다음에 인구 숫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지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의사 수라는 거 말고 그 사실인데 의료 전체의 수요와 공급의 지표는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냐 남느냐 모자라냐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의사 숫자는 너무 단순 비교거든요. 그 나라의 국토, 크기, 인구 밀도,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 등등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포함해서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의사 수만 단순히 비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면 OECD 보고서 안에 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성적을 볼 때 합격할 거냐 말 거냐 수능 성적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지표죠. 근데 얘가 얼마나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느냐, 얘가 참고서를 얼마나 많이 샀느냐, 얘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 이것도 교육의 양을 잴 수 있는 지표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그래서 성적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지표가 있으면 참고서 양, 돈을 쓰는 시간, 독서실이 얼마나 많이 갔느냐 이런 지표보다는 직접적인 지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직접적인 지표가 있으면 그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OECD 보고서에는 그것이 매번 나옵니다. OECD 보고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19년, 요거는 21년, 요거는 23년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Demand and Supply of Health Service. 수요와 공급,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된 지표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Waiting Times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수요 and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딱 여기만 하나 남아요. Waiting Time에 보면 사실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의사 수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보면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Doctors play a crucial roles. 의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이 의료 서비스에 의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의료 장비, 의약품 공급, 그 다음에 수술장 서비스, 전기는 잘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은 교통망이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 수고 많이 하시는 응급구조사 분들이 막 환자를 데려오잖아요. 이런 것 등등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죠. 돈이 충분히 있어야 국민들이 있어야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냐 아니냐 보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Waiting Times for Elective Surgery예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 Waiting Time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of Health Service. 아주 복합적인 것의 수요와 공급의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로 Waiting Times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문장이 19년도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Play a crucial role 해놓고 Waiting Time Complex Interaction Between 여기도 21년대도 그 똑같은 말입니다. Waiting Time, the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of health service.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Doctor play crucial. 이거랑 21년과 24년 문장도 거의 똑같네요. 디자인만 좀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elective surgery 있죠. 이거는 계획된 수술이에요. 응급수술. 다쳤기 바로 오늘 왔었기 때문에 다 하는 그게 아니라 계획된 수술을 얼마나 기다려야만 되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잘 맞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런 걸 하나 사요. 이걸 하나 사는데 내 원하는 날 탁 클릭해서 샀더니 하루 만에 온다. 그러면 이 물건 자체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거고 택배 하시는 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거고 도로망도 좋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결제 시스템도 잘 돼야 되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치킨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음식, 야식 같은 거 바로바로 떡볶이 바로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떡볶이를 만드는, 치킨을 만드는 공급자가 원활하게 있고, 치킨도 공급 잘 되고, 떡볶이가 공급 잘 되고, 택배 기사분도 잘 되고, 결제 시스템도 잘 되고, 그것들이 모두가 어우러져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배송이 잘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배송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그거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아우러진 거예요. 교통이 만약에 마비돼봐요. 전기가 만약에 없어봐요. 핸드폰이 잘 불통이 돼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스테이블한, 안정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렉티브 서저리를 보는데, 오늘, 이건 23년도 겁니다. 세 가지를 봐요. 카타락트 서저리, 이 백내장 수술이에요. 백내장 수술은 앞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지표로 했느냐, 왜 카타락트 수술을, 이 웨이팅 타임 포 카타락트 서저리를 그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보는 중요한 지표로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 생각하겠습니다. 했더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퍼센티지예요. OECD 평균이 100명 중에 40명이, 10명 중에 4명이 3개월 이상 이 수술을 기다려야 된다. 아, 당신은 카타락트 수술이 필요합니다. 언제 할까요? 3개월 뒤, 뭐 6개월 뒤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70%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제일 적게 하는 데가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이탈리아에 있는 한 15%가 3개월 이상 기다립니다. 3개월 이상.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0%일 겁니다. 보통 뭐 한 일주일도 안 기다리죠, 보통. 저희 아버지, 어머니 좀 다 수술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단하면 바로 뭐 일주일 내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뭐 그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기다린 날짜, 카타락트 수술에 기다린 날짜를 해보면 헝가리는 47일, 제일 빠른 날인데 중앙값이로 돼 있죠. 메디안이. 많이 기다린 사람은 뭐 30일 기다리고 60일 기다리고 50일 기다리고 10일 기다리고 이래 하는데 그 짧게 걸린 사람과 많이 걸린 사람 딱 중간값, 평균하고 좀 다른 건데 중간값이 보통 대표값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47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대충 봐서 47일 기다린다 이 나라는 그게 제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54일 기다린 나라가 많고요. 뭐 78일 기다린 나라도 있고요. 이 나라는 폴란드는 옛날에는 많이 기다렸는데 요즘 팍 줄은 거죠. 이 과거 데이터와 지금 현재 데이터인데 그래서 어떤 나라는 240일을 기다린대요. 대충 봤을 때. 그러니까 엄청 많이 기다린 거죠.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어요. 제가 샅샅이 뒤졌거든요. 이 21년도, 19년도, 23년도 이거를 다 뒤져보고 보면 이 레퍼런스가 나와 있거든요. 이 레퍼런스가 있으면 레퍼런스의 축약된 게 이 보고서고요. 이 레퍼런스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다 찾아봐도 한국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값이 waiting time for hip replacement인데 이건 제가 정형외과니까 잘 알죠. 이게 뭐 다리의 무혈성 괴사라든지 몇 가지 병 때문에 이제 인공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저희 나라는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설 세고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을지라도 뭐 병원에서도 우리 환자가 많아서 뭐 일주 정도 기다려요. 2주 정도 기다려요. 이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환자가 많이 몰린다. 그런 경우는 기다릴 수 있겠죠. 그 의사의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는 더 기다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주일, 2주면 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한 49%, 50% 정도, 핀란드는 47%, 절반 정도가 석 달 이상 기다린다니까, 석 달 이상. 우리나라는 석 달 이상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드물게 있을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든지. 나는 엄청 유명한 고관절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받겠다 이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고관절 수술은 워낙 대부분 더 잘하시고 전국에 잘하시는 분들이 막 늘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고관절, 이거 인공관절 수술 요것도 그렇고 밑에 있는 무릎 수술도 그렇고 제가 이제 무릎 수술 주로 하는데요. 워낙 상향 평준화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유명한 분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보면 메디안 값은 더 처참합니다. 뭐 500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600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국에 있는 의료보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기다리느라고 아주 힘든 분들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힙 서저리가 그렇고요. 이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 니 리플레이스먼트, 힙 리플레이스먼트가 수술하면 삶의 질을 엄청나게 올려주거든요. 이 카타락트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한 수술은 아닌 대신에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 가지를 지표를 삼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 어떤 나라 이런 수술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지표를 삼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수술 방식도 대부분 비슷하고 뭐 기술 기구도 비슷한 그런 수술 종류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OECD는 이 세 가지를 꼽은 거거든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67%, 즉 3명 중에 2명은 석 달 이상 기다린다는 거예요. 석 달 이상. 무릎 수술을 뭘 석 달 기다리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1주, 2주, 한 2, 3주 기다립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더 많이 기다릴 수 있지만 환자분이 원해서 기다리는 거지 저는 여유가 많습니다. 이 나라도 보면 600일 이렇게 기다린 나라도 있고요. 칠레는 600일 기다리고 빠른 사람이 메디안 값이 중앙 값이 90일 기다린 거예요. 석 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통계는 없어요, 여기. 이것이 의사 숫자, 국도 숫자, 그다음에 뭐 인구당 밀도 뭐 이런 것들 말고 그것들은 그냥 기본 정보고 마치 내가 참고서가 몇 건 있다.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내가 공부 이만큼 했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참고서 몇 건이냐, 나 도서관 얼마나 가느냐, 내가 학원에 몇 개 다니냐 이런 것들이 들어보면 내가 공부한 거에 간접적인 지표잖아요. 그 직접적인 지표는 바로 수능 성적이거든요. 그거 바로 수능처럼 waiting time for elective surgery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봐야 그 나라의 의료 전체 서비스,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를 포함한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잘 매칭이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ECD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시면 좀 꼼꼼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 그 기자들이나 뭐 발표하는 사람들이 요약적으로 해주지 말고 진짜 정보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위치가 어떤 정도인지,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어느 정도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이 더 개선돼야 되고, 어떤 것이 또 부족한지, 또 좋은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